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102회차 이론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문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문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의 8요소와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으라고 하는 문제예요. 우리 일단 거래의 8요소라는 거 한번 써보고 시작할까요? 차변 요소 있을 거고 우리의 대변 요소. 차변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 한번 볼게요. 자산 증가, 대변 자산 감소, 대변 부채 증가, 부채 감소, 자본이 증가, 자본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발생하거나 우리 증가라고 쓰겠습니다. 수익이 실현되거나 증가하거나.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 1,000만 원을 보통 예금에 입금하였다. 우리 회계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차변의 보통 예금 자산 증가, 대변의 자본금, 자본 증가입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한번 볼게요. 마스크 생산에 사용되는 원단 구입 대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우리 원단 샀대요. 그럼 차변에 원재료 정도로 쓸 수 있을까요? 원재료 자산 증가, 현금 주고 샀으니까 자산 감소 2번도 맞습니다. 3번 직원의 주택 구입 자금 1억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해서 대여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얼마 동안 빌려줬다, 대여했다라는 건 없으니까 차변의 대여금 1억, 대변의 보통 예금. 대여금 자산의 증가, 보통 예금에서 나간 거 자산의 감소 되겠습니다. 틀린 건 3번. 4번 한번 볼까요? 약속원 발행해서 외상 매입금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변에 외상 매입금 감소하고 부채 감소, 내가 어음 발행했으니까 나중에 돈 줄게 라는 지급어음 부채 증가.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틀린 건 3번.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계산한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거든요. 우리 매입한 게 200개 있었고 매출한 게 150개 있습니다. 그러고 또 매입한 게 100개.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이면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나가니까 우리 5월 6일에 매입한 200개 중에서 150개가 줄어들었겠죠. 감소했을 거다. 자, 그러면 얼마짜리가 남아있겠다? 일단 50개는 200원짜리. 여기 50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 우리가 5월 6일에 매입한 200개 중에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먼저 들어온 거 150개 나가고 나머지 50개 남아있을 거고 12월 12일에 매입한 100개 300원짜리. 그쵸? 해서 계산하시면 3만원, 만원에서 4만원인가요? 정답 3번. 요 정도는 너무 당연히 푸실 수 있으셔야 되는 문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되는 계정 과목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시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셔서 컨트롤 F 누르셔서라도 문제 꼭 푸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개발비 무형 자산이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경상연구 개발비 비용이기는 한데요. 얘들은 영업활동이랑 관련 있는 거라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무형자산 손상 차손이 영업이랑 관련 없는 비용. 소모품비도 판매비와 관리비 분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되는 계정 과목은 3번.
4번 보겠습니다. 유형, 무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찾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형자산은 모두 감가상각해야 된다. 맞는 거 찾는 거죠. 모두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 중에서 영구적인 토지라든지 아직 미완성 상태인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다. 자, 그래서 1번 아니고 2번 무형 자산은 화폐성 자산이다. 화폐로 있는 건가요? 아니죠. 비화폐성 자산이다. 3번 무형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하죠. 자산인데. 4번 무형 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 맞는 건 4번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5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모두 반영하였을 경우 나타날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틀린 거 찾는 겁니다. 6월 1일에게 처리 한번 볼게요. 시장성이 있는 한국의 주식 액면은 4,000원짜리이지만 우리는 4,200원에 샀나 봐요. 얘가 더 중요하죠? 100주를 단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주당 4,200원에 취득하였다. 별도 수수료 2만 원이 발생하였다. 우리 2월 1일자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많으니까. 단기매매 증권 취득할게요. 여러분들 단기매매 증권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별도의 수수료 발생하면 수수료 비용 별도로 처리합니다. 따로 처리해요.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자, 그러면 100주 42만 원 맞나요? 100주 4,200원 42만 원 이거 2만 원만큼 수수료 뭐 주고 샀다라는 거 없으니까 그냥 현금 주고 산 걸로 보겠습니다. 44만 원. 그러고 있다가 7월 1일에 여러분 100주를 모두 처분하네요. 팔아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 내장 부상의 42만 원짜리를 팔겠다. 얼마에 현금 43만 원에 처분하겠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 이익이다?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해서 생긴 이익이 비싸게 팔았잖아요. 10,000원만큼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찍어도 왠지 이제 보기 봤을 때 3번 아니면 4번일 것 같은 느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10,000원 발생한다. 1번 맞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발생한 수수료는 자산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한다. 맞죠? 3번 단기순 이익이 10,000원 증가한다. 4번 단기순 이익이 10,000원 감소한다. 두 개 중에 찍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단기순 이익은 여기에서 뭐가 조금 더 중요하냐면 문제 전체에서는 요거 다 했을 때 단기순 이익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데 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6월 1일에 수수료 비용 2만 원 썼다라는 비용 계정이 있어요. 비용. 단기 매매 증권 처분해서 이익이야 10,000원. 요거는 손실이죠. 굳이 따지면 수익이죠. 수익이신 부분이라서 수수료 비용을 보지 않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만 보시면 아마 4번 찍으시게 될 텐데 틀렸구나. 근데 수수료 비용 2만 원, 비용 2만 원 있고 이익 10,000원 있으면 이익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틀린 게 여러분 3번입니다. 이게 단기 매매 증권 문제가 조금 다르지만 유형은 비슷하게 기출문제에 이미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단기 매매 증권이랑 관련된 거래 전체 보고 답하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문제 확인하실 때 이거 앞쪽에 2월 1일에 수수료 비용 썼구나, 비용 처리되었었겠구나 라는 것까지 고려하셔서 수익은 10,000원이고 비용은 2만 원이니까 감소하겠죠. 이익이. 요 두 개의 거래만 있다라고 본다라면.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3번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부채를 인식하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되는 거 너무 맞는 얘기.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돈 나갈 가능성이 높다.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4번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일단 정리해 볼게요.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고요. 얘들은 낮다.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수정해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에 유출될 가능성이 낮으면, 높지 않은 경우, 나머지 경우이면 주석으로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충당 부채로 인식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벨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요 설명 맞아요. 근데 뒤쪽에 있는 것 때문에 틀렸어요. 틀린 건 4번.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인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찾는 겁니다. 1번 자본이란 기업 실제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 맞죠? 소유주 거죠. 2번 배당금 수령이나 청산 시 주주 간의 권리가 상이한 경우 주주 지분을 구분 표시할 수 있다. 맞고요.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액은 자산 및 부채를 인식 측정함에 따라 결정된다. 맞습니다. 우리 자본 개념 딱 처음 시작하실 때 보통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야 뭐 이렇게 보시잖아요. 4번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액은 주식의 시가총액과 일치하지 않을걸요. 네,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답 4번. 8번 이게 최근에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요 보기를 넣어둔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자본총액에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총액에는 반영이 다 되어 있지 않아요. 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아래의 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총이익에서 뭐 빼면 영업이익이에요. 판매비와 관리비죠. 마음이 급했죠. 네,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영업부조금원의 급여 맞습니다. 상거래 채권의 대손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 맞고요. 상거래 이외의 거는 우리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해서 얘는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럼 뭔 차이냐? 우리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차감하면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요. 영업이. 거기서 영업 외수익, 영업 외비용 차감하시면 세차감 전 이익이죠. 세차감 전 이익. 손익. 자, 그러면 지금 영업의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상관없고요. 이자 비용도 마찬가지 영업 외비용입니다. 얘도 상관없고요. 기부금 영업 외비용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5만원, 2만원 하셔서 7만원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8번 문제도 혹시 헷갈리시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실무 프로그램에서 들어가셔서 영업부조금원이니까 800번대 급여,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자 비용, 기부금 찾아보시면 여기 해당하는 분류 어디에 들어가는지 나와요. 그래서 앞쪽에서 보셨던 계정 과목 찾으라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꼭 풀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틀리면 안 돼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 원가회계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 산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직노, 재간 하시면
단기 여기다 바로 쓸까요? 얘네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아니라 단기 총 제조원가죠. 당총제.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재고 플러스 단기 원재료 순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2번이 맞습니다. 3번도 한번 고쳐볼게요. 기초 제공품 재고에 당총재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재고액 하시면 얘가 단기 제품의 제조원가죠. 당제재. 4번 기초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제품 재고액 하셔야 매출원가입니다. 얘들이 틀렸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건 2번. 10번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비교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얘도 틀린 거 찾으라는 문제예요. 1번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맞죠? 종합원가는 원가를 제조 공정별로 짓게 한다. 맞습니다. 하나하나 짓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3번 개별원가는 원가 보고서를 개별 작업별로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게 중요하니까. 4번 개별원가 계산은 정유, 화학, 제지는 얘들이 대표적인 종합원가 계산. 그래서 틀린 건 4번입니다. 개별원가가 아니라 종합원가 계산. 개별원가 계산은 특별주문 같은 거, 막 조선업 이런 것들 들어가죠. 11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평균법에 따라 재료비, 가공비 각각의 완성품 환산량 구하라고 합니다. 재료비는 공정 초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균등하게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자료 정리부터 할까요? 우리 보통 기초 제공품의 단기 착수, 인풋이 나가지는 단기 완성, 아웃풋, 기말 제공가 일치해야 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 기초 100개 25%. 사실 평균법이라서 이거 안 쓰셔도 되는데. 단기 완성 300, 기말 200에 완성 50%. 선입선출법이면 여러분들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선입선출법이면 단기 완성한 300개를 100개는 25% 완성된 거랑 나머지 200개가 단기 착수해서 완성한 거라고 해서 1번, 2번, 3번 세 가지로 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저희 문제는 평균법 보랍니다. 평균법 보라고 하면 뭐 고려하실 필요 없죠. 완성한 거 기말 재고 그냥 바로 보시면 됩니다. 재료와 가공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재료는 300개 다 투입했다랍니다. 여러분들 평균법은 단기에 했다, 정기에 했다, 뭐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거다, 뭐 그런 거 구분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다 했다 라고 보는 내용이라서 기말 재고 200개 있습니다. 200개도 원재료 다 투입했겠죠? 500. 가공 300개 있는데 다 완성했습니다. 300개. 200개 있는데 균등하게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50%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100개. 200개에 50% 하셔서 100개 잡으시면 되죠. 400개 정답은 3번.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한다라고 했으니까 모두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완성한 300개도 300개 내가 다 집어넣었어 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200개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200개 다 넣었어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공비는 균등하다라고 하니까 300개 100% 완성했다. 300개 200개 50%만 완성했다. 200개에 50% 하셔서 100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보조부문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겠습니다. 1번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관계를 완전히 고려하기 때문에 사전에 배부된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맞아요.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관계를 완전히 고려해서 배부한다라는 거 맞는데 사전에 배부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요거 원가 회계 파트에서 조금 더 보셨었으면 예정 배부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앞쪽 설명은 맞는데 뒤에 것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1번부터 바로 틀렸습니다. 2번 단계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에 대해서 순위 정해서 보는 거 맞죠? 직접배부법은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 무시하고 배부하는 방법 맞습니다. 정확성은 이게 상호배부법이 가장 단계, 직접, 순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부가세 문제 3가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은 찾아주는 겁니다. 1번 용역의 국외 공급 맞죠? 무인 자동 판매기를 이용한 제할 공급 여러분들 자판기에서 뭔가 사시는데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안 되죠. 3번 우리가 간주 공급이라는 거 보실 때 다른 사업장의 판매 목적으로 반출돼서 공급으로 의제되는 재화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요거 간주 공급 보실 때 여러분들 대부분의 간주 공급의 경우에는 대상이 없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판매 목적으로 반출한 거야 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맞는 건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건 3번이고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 임대료는 임대료로 간주하겠다라는 거니까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거 공급하는 자의 살짝 써볼까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에 당연히 나와야 하고 부가세 공급연월일 아니고 작성연월일 뭐 있어요? 4번 맞나요? 필요적 기재사항 나머지는 임의적 기재사항 되겠습니다. 작성연월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한쪽 것만이라도 요것만이라도 제대로 필요적 기재사항 외워두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겠죠. 15번 보겠습니다. 부가세법상 면세되는 용역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은행법에 따른 은행 업무 및 금융용역 면세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는 교육용역 면세죠.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 운송 우리 고속철도입니다. 얘들은 연세 아니죠. 얘는 과세입니다. 주택임대용역 면세 그래서 찾으시면 3번 정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2회차 문제풀이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혼자서 공부하시다가 틀리신 거 있으시면 또는 설명 들으셨는데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톡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되고 꼭 혼자서 한번 풀어보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